배 밑에 그물이 놓여있는 상황. 남편은 재빨리 배의 방향을 그물 밖으로 옮깁니다. 다시 한번 있는 힘껏 부표를 올려보는 아내. 이번엔 무사히 그물을 올렸습니다. 어디에 놓아둔 그물인데요. 오, 600m. 그물길 600m야? 그물을 올리는 남편 뒤에 자리를 잡는 아내. 남편에겐 둘도 없는 조력자입니다. 거기 올라오면 줄도 잘해줘야 되고 공물 남아줘야 되고. 청어잡이는 보통 자망법을 이용하는데요. 청어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 그물코에 꽂히게 하여 고기를 잡습니다. 3월 산란기를 앞둔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미친 거지. 올해는 생각보다 청어 수확량이 좋지 않은데요. 작업자의 표정도 무겁습니다. 작년까진 그물에 가득했던 청어. 올해는 수온 변화로 어획량이 줄었습니다. 청어가요. 그래 많이 지키는 기계에서는 많이 지키는 거 보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고기가 없네. 적으면 적은 대로 부부는 바다가 내어주는 것에 만족합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바다로 나가기 무서운지 모르는데 이제는 무서워요. 바다가 막 이렇게 되기네. 배가 막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무섭대요. 조업을 마치고 노물항으로 돌아온 부부. 바다에서 잡아온 청어는 그물째 가져와 항구에서 분리합니다. 그물코에 걸린 청어를 상하지 않게 빼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조업을 나갔던 다른 배들도 항구에 도착할 시간.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물에 손부터 담궈 추위를 녹입니다. 오랜 뱃일에도 추위는 좀 채 익숙해지질 않는데요. 소위 싫어버거. 장작불 하나에 의지해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양은 좀 줄었어도 청어 덕분에 동해안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잡으면 좋지. 사람 기분이 그 차이니까 많이 잡으면 좋고 또 그날 이렇게 또 많이 못 잡아도 기분이 따라서 또 좋은 데도 있고. 노물항에서 10분 거리에 자리한 창포마을. 오늘 새벽 조업을 마친 청어들이 도착한 곳입니다. 맛있는 청어감이 맛있는 감이한데 이제 딸라버리잖아. 이제 살질하려고. 이곳은 청어로 과메기를 만드는 과메기 덕장인데요. 손 시려워요. 많이 시려워요. 손이 어떨 때는 막 이 감각이 묻을 정도로 시렵습니다. 요즘은 청어 양이 줄어서 며칠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몇 마리나 하셔야 돼요? 수천 마리는 되겠지. 많이 할 때는 5시간, 6시간 정도는 해요. 각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청어 손질을 시작하는 작업자들. 청어는 배를 잘라 뼈를 갈라내고 내장과 핏대를 제거해 줍니다. 이 꼬리 잘라보면 안 돼요. 항상 요만큼 놔두고. 그만큼 놔둔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많이 하면은 감각으로 딱 알아요. 이맘때 청어가 특히 맛있는 이유가 이 알 때문입니다. 지금 알이 이제 생겼다가 조금 있으면 산란기가 되거든요. 와서 이거 산란해보면 이제 갈청어가 되는 거라. 이게 지금은 살이 부드럽고 좋은데 알로 산란해보고 나면 이제 딱딱하고 살이 빠져갖고 과메기가 안 돼.
손질이 끝난 청어는 3번에 걸쳐 세척을 하는데요. 이때 청어의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조심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비누라고 핏기하고 제거를 해주는데 2차 세척을 해가지고 민물에 한 번 더 헹궈주면 끝. 그런 다음 청어가 잘 마를 수 있게 대나무 건조대에 널어줍니다.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적당한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안 떨어지게 간격을 좀 많이 두고 넣어야 잘 건조가 되고 기름이 같이 붙어오르면 기름이 같이 먹거든요. 그럼 맛이 없어요. 비린내가 나. 기온이 떨어지는 11월 중순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설 전후까지가 과메기를 말리기엔 적기. 이때 말린 과메기가 맛도 가장 좋습니다. 해풍바람. 실내에서 말르면은 아무래도 이거 비린내도 나고 이게 냄새가 나고 이게 해풍바람이 건조하면서 이게 말라야 맛이 있어요. 밤과 낮의 일교차로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열흘 정도 숙성된 과메기는 그 옛날 동해안 사람들의 든든한 겨울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버지 보니까 통마리를 그대로 지프로 이렇게 대강 끼갖고 이렇게 옛날 초가집 뒤에 이렇게 처막 밑이 있잖아요. 거기 널어놨다가 저녁에 어디 일하고 오시면은 그것 한 마리 내가 뜯어가 술 한잔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과메기는 지천으로 잡히던 청어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해 바닷바람이 잘 드는 곳에 걸어둔 것이 그 시작인데요. 과메기의 이름도 눈을 찔러 나무에 걸어놓은 고기, 관목이라는 한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손질하는 청어 양은 약 2,000마리. 종일 찬바람 맞으며 작업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다리도 뻐근하고 다리도 이렇게 붓고 이래 저녁에는 붓고 이래. 많이 하면 이거 물집 생겨요. 이렇게 많이 하면은 칼이 이렇게 딱 가잖아. 물집이 생긴다고. 코끝 시린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약 3개월을 쉬지 않고 과메기 작업에만 매달립니다. 겨울 서너 달, 석 달 정도는 쉴 시간 없습니다. 안 쉬어요. 여기서 뭐 생계가 이것밖에 없고 또 이 겨울철에는 이거 안 하면은 돈벌이가 없어. 5년 전 서울에서 하던 일을 접고 고향 영동으로 돌아와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양재훈 씨, 덕장의 막내 일꾼입니다. 저도 해야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장가 갈라 그럽니다. 청어 원래 많이 팔아가 장가 보내야 되는데 원래 청어가 없어 큰일 났다고. 재훈 씨를 위해서라도 청어가 잘 잡혀주길 바라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 오전 내내 계속된 손질 작업. 6시간이 넘어서야 끝이 났는데요. 여기서부터 할 건데 동양이 없으니 고기가 없었어. 고됨보다는 작업할 청어가 없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이젠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겨울 해풍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지 열흘째. 청어 이제 배에서 기름이 흐르잖아. 기름이 다 맺혀 있지요. 이틀 되면 이게 청어 기름이 이제 껍질이 마르면서 기름이 흐르거든요. 이름이 기름이 흐르면서 이게 마르는 거예요. 예. 다 됐잖아요. 10일 되면은 이렇게 돼요. 기름이 흐르고 색깔도 나고.
동해 바다가 내어준 겨울맛 과메기. 올해도 잘 말랐습니다. 마지막 손질에 들어가는 과메기. 먼저 꼬리를 잘라준 뒤 등 껍질을 벗겨주면 되는데요. 막내 일꾼에겐 이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루 종일 까면은 소모들은 이렇게 쌓여. 이게 껍질을 벗길 때 여기까지 몸통에 남아있던 뼈도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데요. 건조가 잘 된 것일수록 껍질과 뼈가 잘 분리됩니다. 쫄깃하고 담백한 청어 과메기 완성입니다. 이게 붙잖아. 덕분에 멀쩡할 날이 없는 작업자의 손. 이게 우리 손톱이 원래 길어야 되는데 이 손톱이 다 망가질 거가 없어. 이렇게 다 망가질 거가. 그 관절도 오고 관절이 많이 와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뱉다 가지고 말로 뭐는 되겠지 이러는데 진짜 이거는 힘든 작업. 과메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쉬운 작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울 별미를 맛보기 위해 올해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놀러 왔다가 이제 청어갈비 보러 왔습니다. 일부러 사러 왔어요. 겨울에밖에 안 나니까 이게. 작업자에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요? 아이고 돈도 버리고 또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드리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죠. 겨울 진미 과메기 덕분에 영덕 바다는 찬바람 부는 지금이 가장 뜨겁습니다. 포항 죽도 시장에 자리한 과메기 골목. 이곳 역시 이맘때면 과메기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비린내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좀 담백한 맛 이런 게 나오냐. 차보다는 좀 색다른 그런 맛이. 그런데 시장에 진열된 모양이 청어와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꽁치 가맥이고 요 위에 걸려있는 거는 청어 가맥. 사실 우리에겐 청어보다 더 익숙한 꽁치 과메기입니다. 가맥이는 옛날에는 저는 청어로 했는데 이제 청어 물량이 적다 보니까 꽁치가 대신을 했는데 식감 차이에서 꽁치는 약간 부드러운 맛이 나고 청어는 담백한 맛이 납니다. 1960년대 국내 바다에서 청어 어획량이 급격히 줄면서 청어 대신 꽁치를 말려 먹기 시작한 게 꽁치 과메기의 시작. 지금은 취향 따라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국 80%의 과메기가 생산된다는 포항의 구룡포. 한 과메기 생산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원양산 꽁치입니다. 이게 과메기 원료입니다. 이곳에선 주로 꽁치를 이용해 과메기를 만듭니다. 꽁치가 도착하면 작업장 한편에 세로로 세워두는데요. 냉동된 꽁치를 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녹아놨다가 밤에 작업할. 구룡포에 깊은 어둠이 찾아오고 과메기 작업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빠집니다. 해동된 꽁치를 손질하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물량이 몰리는 탓에 야간 작업은 어쩔 수 없다는데요. 하루에 얼마나 하는 거예요? 30상자씩 그렇게 해요. 오후 저녁 한 7시부터 나와가지고 보통 새벽 아침 7시까지 합니다. 청어에 비해 몸집이 가늘고 긴 꽁치. 손질 방법은 청어와 거의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시가에서가 먹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맛을 다 발라주는 거예요. 건조 전 손질 과정에서 미리 꽁치의 모든 뼈를 제거해 주는 거죠. 한 사람이
하룻밤 손질하는 꽁치는 3,000마리 정도. 꽁치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하다 보니까는 그 정도는 포기하고 생각해요. 꽁치가 저희를 돈을 벌게 하고 먹여 살려주고 지금은 겨울에 생활 시간입니다. 낮과 밤이 바뀌다 보니 평범한 생활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모임을 간다든지 어디 나간다든지 포기하고 사는 게 많죠. 밤에 갈 때는 밤낮도 바뀌고. 11월부터 1월까지는 그야말로 꽁치 과메기와의 전쟁입니다. 고령포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세척 파트가 바빠질 차례. 전날 밤새 손질해 놓은 꽁치는 아침이 되자마자 세척을 시작합니다. 꽁치 역시 바닷물에 먼저 헹군 뒤 민물로 마무리하는데요. 청어, 과메기처럼 모양이 상하지 않게 살살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보면서 씻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쉽죠. 꼬리 부분을 잘해야 되니까. 특히 꼬리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작업의 관건. 너무 힘을 꽉 썼으면 안 되고 꼬리 안 풀어지게 조심해서 살살 잘 꺼내야 돼요. 꼬리가 없으면 건조대에 넣을 수 없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낙오자 없이 세척을 끝마친 꽁치들. 꽁치 역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건조대에 간격을 두고 널어줍니다. 꼬리 엉켜 있으면 꼬리 풀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냥 안 떨어지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대신 꽁치는 청어와 달리 등을 마주대고 널어주는데요. 이렇게 붙어버리면 붙은 부분 안 말라요. 그리고 풀어서 넣으면 이렇게 안 붙어요. 꽁치 등이 미끄러워 서로 붙는 걸 예방해줍니다. 모든 작업을 직원 5명이 해야 하는 상황. 공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스레 부모님 일을 돕기 시작했다는 두 아들. 어렸을 때는 잘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직접 이제 이거 일 해봤잖아요. 네. 부모님 마음 이해가 가요, 어때요? 아, 진짜 힘들게 돈 벌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건조대에 몸을 맡긴 꽁치 과메기. 이제 고령포의 해풍을 맞을 차례입니다. 꽁치는 하루 이틀 정도만 자연 건조시켜주면 됩니다. 하이풍에 말려야 고기가 더 잘 마르고 더 좋아요. 오늘 과메기 잘 마르는 날씨, 바람도 많이 불고. 올해도 포항 고령포 과메기 덕장에는 정성으로 손질한 과메기가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전날 말려둔 과메기를 포장할 시간인데요. 꾸덕하게 잘도 말랐습니다. 말린 과메기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포장해줍니다. 주문량에 따라 10개에서 20개가 담기는데요. 이거는 빨리 하기보다는 최대한 실수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마리수 막 잘못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곳에서 생산되는 과메기는 주로 도매로 판매됩니다. 피곤하면서도 가장 기분 좋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일 끝나가지고 오늘 하루 주문량만 1000여 개. 밀려드는 주문량을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포장을 마친 과메기는 떠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안 해주면 좋지요. 수입이 되는데 돈이 벌어지는데. 누군가의 식탁도 풍성해지겠지요. 제철 맞은 과메기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이곳. 과메기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뭐 미역이랑 야채랑 곁들여서 드시면 그러니까 오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네, 감이 나왔습니다. 1년 내내 과메기가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들. 찍어서 이래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좀 처음 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쫀득쫀득하고 비리지도 않고 되게 맛있습니다. 미역이랑 과메기 한 개 얹어서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 향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쫀득하지만 쫀득하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름이 터지는 거예요, 등에서. 와, 이 담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니 뭔가 감질맛이 쫙 나면서 정말 뭐 한 번 더 가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